있습니다. 자, 피드백을 먼저 합시다. 어제 거 90번부터 91번부터죠. 피드백을 할 텐데 그 두 명이 얘기를 해줘서 두 명이 고마운데 100번과 101번의 답이 이상하다. 100번 답은 5번이죠. 왜냐면 허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형사예요. 이거는 용언이 활용한 게 아니라 허튼이라는 단일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101번의 경우에도 4번 선지에 보면 미을을 민희가 노래를 예쁘게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때 예쁘게라는 말은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건 두 자리 서술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번까지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100번까지. 98번. 99번. 98. 이 문제네요. 잘못된 걸 고르는 문제죠? 그러면 부사어의 유형 세 가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부사를 쓰거나 세원의 부사격 조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요원의 부사형 어미를 붙이거나 세 개죠. 그러면 지금 디귿이 디귿 4번을 디귿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디귿에서 4번을이지. 어쨌든 너는 공책 정리를 참 깨끗이 잘하는구나. 근데 디귿은 용언의 활용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용언의 활용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이게 어미란 얘기잖아. 그럼 이건 뭐해? 이게 어미면 이건 뭐여야만 하냐면 이게 간이어야 해요. 그래야 활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럼 이게 어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돼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네. 이게 어간이라면 이게 있어야 어간이 이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어간일 리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간이 아니고 뭔가? 그럼 어근이겠지. 깨끗이라는 뜻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이라는 건 어미가 아니라 부사, 파생, 접사. 따라서 접사라는 포크, 작대기로 깨끗이라는 뜻덩어리를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뜻덩어리를 푹 찔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써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간만 제대로 알아도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하는데 생각보다 그 말이 쉽지가 않고 다양한 경우에 문법 문제를 푸는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간만 똑바로 알아.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 98번에 따져서 이제 궁금한 거 있나요? 이번에 최대한의 품사 최대. 최대한은 그냥 부사고요 일단. 왜냐면 얘가 설마 용언일 리는 없잖아요. 아니 이게 용언이라면 최대하라는 말이 있다니 최대하다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이상하고요. 그럼 최대한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최대라는 말은 애초에 명사로 존재하고요. 최대, 최소 이렇게. 한은 접사로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생어죠. 그 다음에요. 99번.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써있네. 그러면 관용어의 역할, 대명사 등등 써있는데 잘못된 선지를 좀 볼게요. 4번에 네가 느낀 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럼 의존명사, 의존명사죠? 앞이면 이쪽이겠지? 관용어, 요거죠. 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고 그럼 생략하면 네가 대로니까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4번이 틀린 거죠. 딴 선지 궁금한 거예요? 99번에 3번. 3번. 그는 부모님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다. 자, 요걸 좀 볼게요. 이걸 보시면 우선 요게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이 부사격 조사죠. 뭐뭐로. 그 다음에 뭐뭐로서까지 해도 마찬가지 부사격 조사가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의로냐 의로서냐? 이 경우에는 이거를 매개모음으로 보고 뭐뭐로서라는 의존명사가 있는 것이고 로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자격을 알리죠. 자격. 자식이라는 건 일종의 자격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붙은 의는 관형격 조사죠. 따라서 여기서 명사 더하기 부사격 조사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거기에 관형격 조사 결합했다는 말은 이 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또요? 없으면 110번까지. 네, 103번. 잘못된 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선제 3번에 나에서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왔다. 그러니까 피수식어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이고요. 수식어가 꾸며주는, 그러니까 꾸미는 동작을 하는 말이 수식어고, 꾸미는 동작을 받거나 당하니까 피수식어라 그래.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꾸며주면 얘가 꾸미는 말이죠. 그다음 얘는 꾸밈을 당하는 말, 꾸밈을 받는 말 이렇습니다. 따라서 앞에 수식어가 오고 그 뒤에 수식을 받는 말이 오니까 이것은 수식어가 뒤에 올 수는 없죠. 앞에 와야 되고, 한국말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수식어가 앞에 반드시 옵니다. 피수식어. 그래서 우리가 꾸밀 때는 늘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뒤로 쏘지 앞으로 쏘진 않죠. 왜냐면 그게 한국어의 특징이니까. 딴 선지 궁금한 거? 4번 나를 통해 대화에서 서술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사다라는 게 서술어죠. 목적어는 이거예요. 선물. 이라도라고 하는 거는 보조사이고 사다의 대상은 선물이니까. 그래서 4번 선지는 우리가 흔히 시에서 말하는 무슨 표현법이니? 도치법이죠. 주어, 목적어와 서술어 이런 관계를 뒤집는 거죠. 또요. 103번 말고 110번까지. 105번. 105번 잘못된 걸 찾고 있네요. 기억에서 미음까지죠. 그래서 주어부터 등등인데,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문장 성분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내가 이 부분을 많이 뛰어넘은 건 문장 성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데 비교적 많이 보고 쉬운 거라서.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 보듯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일단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어는 무엇인가? 이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보어죠. 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다가 서술어예요. 그럼 주어는 뭐예요? 없어요. 여기도 지금 아니다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도 보다가 있지만 보다라는 명령문이나 의문문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렇게 주어가 보이지만 명령문 혹은 청유문이 여기 있구나. 물이니까 같이 물어보자는 거죠. 이것도 서술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명령문이나 이와 같은 청유문은 주어가 보통 숨죠. 그래서 명령문은 주어가 2인칭이고 청유문은 주어가 1인칭인데 복수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나가는 쓰면 봐라고 하는 건 네가 보라는 거죠. 너, 쟤 좀 봐. 이렇게. 그래서 주어는 숨어 있고, 그럼 학생은 보다의 대상이니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꾸며주니까 관용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사격 조사가 있으니 어렵지 않게 부사임을 알 수가 있고, 부사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가라는 말은 이다의 활용이죠. 이다, 이고, 이니, 이네, 일가, 이구나, 인 등등. 그러면 체험 더하기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서술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 1번 선지가 답이 되겠죠. 자, 또요. 110번까지. 106번. 106번 옳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 성분 문제를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건 생각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장 성분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아는 문장은 더 못 푼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106번입니다. 옳은 걸 고르라 라는 문제네요.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넘어갑시다. 뭐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110번까지 질문. 어쨌든 피드백은 해야지. 없어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120번까지 질문. 105번. 111번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111번 잘못된 걸 고르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거 어제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한 문제는 안 하기로 했죠. 110번 빼고 또 몇 번? 15번이 115번. 아하. 이 문제네요. 틀린 걸 고르라 라는 거죠. 우선 서술어를 볼까요? 얘가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주어는 무엇인가? 이만큼이 통째로 주어죠. 이게 주격조사고요. 그 다음에 포기했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주어는 선수는이 주어네요. 이건 목적어고요. 얘는 관형어지만 어쨌든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이만큼은 관형절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빌었다 서술어. 누가요? 이 사람들이 빌었네요. 뭘 빌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이건 목적격 조사. 이거는 그냥 부사어죠. 그러면 요 안에 다시 사람이 범인이다. 부상을 당하다. 성적이 오르다. 그럼 여기는 주어, 서술어. 여기도 주어, 서술어가 있지만 여기는 서술어만 있죠.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된 채로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 5번 선지에서 나와 다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없고요. 다에는 여기 있으니까 요건 빼야 되겠죠. 딴 선지 궁금한 거? 115번 빼고 딴 선지 없어요? 혹시 이거를 이 부분을 명사절이 아니냐라고 판단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물이 달리기를 꾸며주고 있어요. 장애물은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럼 얘가 관형어란 얘기는 체언 단독이니까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는 체언이란 얘기예요. 때문에 달리기라는 말은 달리다의 활용형이 아니고요. 명사로 이미 굳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절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때요? 부상을 당한 선수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오늘 달리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면 더 여러분에게 잘 드러나게 쓴다면 끝까지 달리기를 포기했다. 그럼 끝까지라는 말은 그 뒤에 어떤 말이 와요? 끝까지 가다, 끝까지 먹다, 끝까지 놀다, 끝까지 하다.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뜻이 돼요? 용언이라는 뜻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 주어는 선수겠죠. 겹치니까 생략됐죠. 그래서 이거를 명사절로 보는 거 여기 부사절이란다. 이게 이렇게 해서 명사절로 보는 것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아예 없진 않은데 이거는 관형어가 꾸며주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사냐 명사 파생 접사냐 명사형 어미냐를 구분하는 게 또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함께 출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요. 승민아 깨럽 일어나서 잠 깰 때까지 일어나 있어요. 100 몇 번? 117번. 자, 옳은 걸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7번에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명사절이요.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명사절, 목적격 조사. 그럼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 2번 선지에 너무 2번이 답인데? 다른 선지 궁금한 거? 4번 했다. 4번. A의 안긴 문장 속엔 주어가 있지만 주어죠? B의 안긴 문장 속엔 주어가 없다. 주어인데 그가 무죄이다. 이렇게 됩니까? 가수가 춤을 추다. 춤으로 목적어. 그가 무죄이다. 사건에서는 부사어, 2번은 관형어.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있나요? 다음 또 딴 문제. 118번이. 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라. 이거는 이 조건만 지키면 되죠? 명사절, 관형절, 견문장 이렇게. 그러면 우선 명사절이 없고요. 이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이어진 문장이네.
여기는 이만큼은 관형절이지만 명사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절이지만 관형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이고 이게 관형절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5번 선지는 이어진 문장이고 여기는 명사절이 있지만 관형절은 없어요. 또요? 120번까지 130번까지 121번. 121번 있는 대로 고르라고 써있네요. 그럼 우선 이 문장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 이거는 부사격 조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잘 봐요. 만약에 는이 아니라 고를 썼다면 무슨 절이 되겠어요? 지금은 관형절이거든요. 왜 관형절이냐? 왜 꾸며주니까. 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이들이 방금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방금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해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고라고 하는 건 무슨 조사예요? 인용격 조사. 간접인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부사와 같아요. 전체가. 이 경우는 인용절이 아니고 그냥 관형절. 이유는 무엇인가? 체온을 꾸며주니까요. 자, 그러면 다 찾으라. 기억에는 부사절, 부사절은 안 돼. 부사어는 맞지만 명사절이 부사격조사와 함께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니은에는 관형사절,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은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쓰인 건 맞죠. 절은 명사절이지만 부사어로 쓰였고요. 니은 안긴 문장이 관형어로 쓰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이 안긴 문장이 관형어 있지만 요거죠. 우리가 아이를 요걸 못 찾아가지고 다를 못 고른 거지.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관형어가 없다. 자, 얘가 서술어입니다. 이게 주어죠. 이건 부사어겠죠? 집에 도착했으니까. 방금 못 꾸며져요. 방금 집에예요. 방금 도착했다예요. 이것도 부사어. 따라서 관형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다가 되겠고, 나는 기억에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 생략되었고 애초에 생략되는 게 사실이 없고요. 니네 안긴 문장은 부사어 다 있으니까 생략될 이유가 없죠. 자, 또요. 124번. 124번. 잘못된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서술어. 그러면 이게 주어니까 요만큼이 서술절이 되겠지. 이건 전체 문장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어려운데 싸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럼 싸다의 주어는 무엇인가? 선생님 저 알아요. 백화점이는 아니고요. 구두가가 주어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럼? 이것도 주어죠. 그래서 많은 원을 꾸며주는 수관형사고요. 원이가 주어예요. 여기가 1차 서술절. 그 다음에 그러면 구두가가 주어이고 얘가 서술절이 되겠지? 또 요만큼이 서술절인데 다시 또 백화점에가 또 주어야. 그러면 백화점에 걸리는 서술어는 뭐냐? 이만큼이 몽땅 다 서술절. 그러니까 두 겹으로 서술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문장이죠. 그다음에 이건 뭐 짜장면을 3그릇을 주면 목적어가 2개 쓰인 셈인데 잘못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선지에 기억과 니은에서 아버지와 백화점을 설명하는 관형사절을 분석해보자. 관형사절이 대체 어디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0번까지 계속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130번 할게요. 그 전에 혹시 있으면. 없어요? 130번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네요. 피드백의 마지막 문제 130번. 문장의 중의성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잘 봐줘야 돼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선 목걸이가 요게 서술어고요. 주어는 없고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 분석을 할 때 뒤에서부터 차례 들어가는 게 안 틀리는 현명한 방법이야. 뒤에서부터 가세요. 그러면 이거는 언니의 목걸이.
그럼 예쁜 사람은 예쁜 언니일 수 있고 아니면 예쁜 목걸이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목걸이가 예쁜 건지 아니면 언니가 예뻐서 그 예쁜 언니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의성. 따라서 이것은 수식의 중의성이죠. 그 다음에 나는 어제 친구와 친구 동생을 만났다. 그러면 이 문장을 여기까지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어제 친구도 만났고 친구 동생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여기서 끊어 읽으면 나는 어제 친구와 둘이 먼저 만났어. 그런 다음에 친구 동생을 군대에 가 있는 친구 동생을 면회하러 갔어. 두 의미가 있으니까 중의성이 해당이 되는 거죠. 차례대로 만났는지 아니면 함께 만나서 간 건지 아니면 아예 셋 다 만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나가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자, 여기 주의해야 되죠. 부정어로 끝나는 문장은 그 부정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전부 모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중의문인데 의미가 몇 개 있냐면 5개 있어요. 누나가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간 게 아니라 형이 모자를 쓰고 갔어. 누나가 모자를 쓰고 간 것이 아니라 번거지를 쓰고 학교에 갔어. 누나가 모자를 쓰고 간 게 아니라 몸에 두르고 갔어. 누나가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간 게 아니라 학원에 갔어. 누나가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간 게 아니고 학교를 태웠어. 불질러가지고. 어떻게 됐든 안 왔다를 뺀 나머지가 몽땅 다 중의문의 요소가 되니까요. 이게 어떻게 중의문성을 해소해요? 아무 데든 는자 하나만 쓰면 중의성이 해소가 되죠. 그러면 그것만 중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리을 8시가 되자 형은 동생에게 그래서 잠깐 요거는 부사격 조사로 인한 중의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중의성이 읽었을 때 이건 중의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야지. 왜냐면 얘는 간접 사동만 되잖아요. 이 얘기 우리가 오늘 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통사적 사동은 오로지 간접 사동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입게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입혔다라고 했으면 이 문장도 중의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직접 동생을 8살 형이 7살이고 동생이 2살이야. 7살짜리 형이 2살짜리 동생에게 자, 팔 줘야지. 이제 다리 줘봐. 하고 옷을 꿰어주는 그런 입히다인지 아니면 옷을 집어 던지고 빨리 입어. 이 시간 됐어. 라고 보고만 있었던 건지 요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음. 그때 오빠는 새로 산 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건 여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완료냐 아니면 진행이냐. 즉 상의 모호성이죠. 구두에 발을 막 집어 넣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구두를 신는 동작은 이미 끝났고 신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중인지가 헷갈리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오늘의 문법 요소.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뭐 있냐면 4일차 요거죠. 사동, 피동, 높임법, 부정문 요거를 다 해야 돼요. 또 먼저 수능 기출에서 그동안 문법 요소가 얼마나 출제되었나 볼 건데 131쪽에 보듯이 20학년 6모, 20학년 수능 작년에 3번 시험 중에 2번 출제가 됐습니다. 131번은 사동과 피동, 132번 이건 수능 문제죠. 이거는 시제 문제였어요. 자, 이걸 같이 봅시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 같은 말인데 사동, 피동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사동으로 쓰이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더 줬죠. 이게 또 한 개의 힌트죠. 그러면 갈다라는 말은 교체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앞에 있었을 텐데 응? 그렇죠. 하나 있구나. 교체하다의 뜻이고요. 그럼 깎다는 금액을 낮추다, 디스카운트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묻다는 어딘가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다의 뜻이 있고 이것은 물다죠. 윗냐 사이 띄우고 무는 겁니다. 쓸다는 거 여기 써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 뭐 답이 너무 쉬웠다기보다 답이 헷갈렸던 것은 이제 1번이 사동과 피동은 이거는 지겹게 얘기했죠. 사동은 이렇게 피동은 이렇게 바꿔서 확인하자는 얘기를 지겹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이게 갈게 한 거냐 아니면 갈아진 거냐 이것만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게 했냐 갈아졌냐고 한다면 갈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동이죠. 얘는 피동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제에서 피동이 기억이고 사동이 니은이에요. 그럼 니은을 보면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마찬가지 갈게 했냐 갈아졌냐고 한다면 갈게 한 거죠. 밭을 갈다는 거는 밭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한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거는 사동입니다. 피동 사동은 맞는데 문제가 뭐야?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죠. 위에 거는 바꾸다의 뜻이고요. 아래 거는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애초에 1번이 답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들은 당연히 뭘 봐요? 사동, 피동만 보죠. 그러니까 답을 못 찾죠. 자, 고개 들어? 고개 들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자, 그 다음에 사피동만 쭉 해봅시다. 가만히 있어. 누가 제일 잘할까? 해봐요. 오현주, 미스터 O, 미스터 파. 여기 해봐요. 사동이야, 피동이. 깎게 했다, 깎아졌다. 그죠?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아줬다지. 설마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게 했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 만약에 깎게 했다가 말이 되려면 용돈을이라고 해야죠. 이거는요? 피동? 그럼 답이 아니네요. 점수는 깎아지는 거지. 점수를 깎게 했다라는 것도 말이 되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아니 진짜 우리 학원에서 진지하게 이거를 깎게 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아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실 아예 말이 안 되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물론 그래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인 점수가 C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C뿔. 근데 D제로는 재수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C뿔 받은 학생들이 찾아가서 교수님 그냥 D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재수강에서 다시 A를 받아가지고 자기 졸업 학점 평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C뿔 받을 바에야 그냥 D를 받고 재수강해서 고치겠다. C뿔은 재수강이 안 되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점수를 깎는 게 자기 점수. 그건 좀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고요. 그래서 요거는 피동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요. 묻게 했어, 묻어졌어. 사동. 이건 붓에 보면 듬뿍 묻게 한 거죠. 마찬가지. 요건 사탕을 물게 했다, 물어졌다. 발을 물게 했다, 물어졌다. 여기 주의할 게 이거죠. 이것도 목적어고, 이것도 목적어인데 목적어 있으면 보통 사동인 거는 흔한 일이지만 목적어 있어도 피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디 제발 목적어만으로 사피동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실수합니다. 부디 부탁 좀 하자. 목적어만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피자로 쓰러진 거죠. 요거는 쓸게 한 거지. 그러니까 전부 그 뜻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번이 헷갈리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동음 이의어는 아니겠지 하고 문제에 접근했다가 호두에게 답이 안 보이니까 답이 두 개인데? 피동사동은 1번도 피동사동이고 5번도 피동사동이니까 1번이 답인 거지 5번이 답인 거지 하고 헤매다가 발문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그제서야
알면 그 나와 맞히는 것이고 끝까지 모르면 결국 찍겠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어머. 자, 작년 수능. 시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뒤에 시제가 문제가 몇 개 없고요. 오늘 주되게 얘기할 게 사피동이랑 노펜법이라서 시제를 좀 보면 시제를 좀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요. 봐요.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잘 봐요. 본인이 다 알고 있다면 자기가 아는 게 맞는지 확인이라도 하세요. 우선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보통 서술격 조사는 형용사와 같이 다녀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있고요. 또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총 12개의 빈칸. 12개 맞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2개네. 내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빈칸이 12개 있죠. 채울 만한 힌트는 다 줬어요. 기본적으로 선음할어미와 어말어미가 들어갑니다. 다 채웠어요? 참고로 당연하지만 빈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없는 게 있으니까. 모든 게 싹 다 채워져 있다면 이미 틀린 거고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듭시다. 먹다는 동사고요. 작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선어말 어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틀 전에 열심히 얘기했죠? 선어말 어미는 지난
금요일이구나. 어찌됐든 그 뒤에 뭔가 하나가 와야지만 선어말 어미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예요. 과거는 동사의 경우에는 이거를 씁니다. 먹었다죠. 먹었다. 뒤에 다가 오잖아. 그 다음에 먹는다. 혹은 니은. 잔다. 간다. 뛴다. 달린다. 니은만 쓰죠. 미래는 계십니다. 없겠다. 그 다음에 작다의 과거형은 무엇인가? at과 ot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다의 현재형은 없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선어말 어미가 없다는 거지 모든 어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작다의 미래형은 작겠다. 가 되고 여기다 추가로 더를 하나씩 더 썼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더는 회상의 선어말 어미. 작더라, 먹더라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회상이라고 해서 정확히 과거에만 쓰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추측과 의지에 쓰이니까 좀 다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말음. 어말음이 중에서도 사실은 무슨 어미예요? 무슨 어미만 시제를 나타내요? 전성어미. 정확히 말하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시제를 나타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어말어미고 이건 선어말어미야. 그럼 어말어미로 먹다의 과거형을 표현하자면 니은이 되겠죠. 먹은 사람. 그래서 니은 물론 이때 매개모음 은은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안 들어 잔 사람, 간 사람, 뛴 사람이라고 하면 매개모음 없이 그냥 니은만으로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성어미로 나타내는 동사의 현재형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먹다의 현재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냥 먹는 사람이죠. 이거 먹는 사람, 저기 저 밥 먹는 사람도 누구니? 현재 시제잖아. 그 다음에 는과 동시에 만약에 동사인데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자다, 가다, 뛰다를 현재 시제로 관형사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사람, 현재죠. 그러면 자는 사람은 어때요? 현재잖아요. 자는 사람, 뛰는 사람. 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 시제는요, 쉽죠? 리을이죠. 물론 매개모음 은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어말어미 중에 여기 쓰이는 형용사에 쓰이는 건 무엇이냐? 전성어미로서. 그럼 작다의 과거형은 어떻게 될까요? 작 플러스 무엇 써있고 그 뒤에 사람.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가? 던밖에 없죠. 작은 사람은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작던 사람, 크던 사람, 예쁘던 사람. 이렇게. 여기는 작은 이거의 차이. 주의해야죠. 이거의 차이. 미래 시에는요? 사실은 없죠. 없지만 특이한 경우에 억지로 만들자면 역시 리을밖에 없죠. 불가능하진 않죠.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잖아. 두 개의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의 부족은 평균 신장이 1m 50이고 하나의 부족은 평균 신장이 2m야. 그럼 1m 50인 부족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신생아는 작을 사람이겠죠. 앞으로 작게 될 거니까. 상대적으로. 따라서 빈칸이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긴 합니다. 다 맞았냐? 몇 개 맞았냐? 맞은 개수를 물어보고 싶지만 마지막 날인데 굳이 그걸 부족하지 않겠죠. 이렇게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 문제가 이걸 정확히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보시면 네. 동사에 네. 어말어미 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여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던이 들어갈 수는 있죠. 먹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말했듯이 던이라고 하는 거를 이것까지 말할 필요 없나? 던은 더와 니은으로 분리해서 보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 견해는 학교 문법에 안 나오니까 그건 없는 걸로 합시다. 자, 이걸 와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해. 그래서 A 동사를 찾으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는 형용사죠. 푸른다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남는다 되니까 D도 동사, E도 동사.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모르던데 이 교실에 사람이 차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차다. 동사죠. 아니 왜 동사이냐면 현재 시제가 되잖아. 차다의 현재 시제가 뭐예요? 찬다죠. 사람이 가득 찬다. 물이 병에 가득 찬다. 되잖아요. 동사죠. 그럼 형용사가 뭐 남았어요? C 그리고 G. 딱 두 개 빼곤 다 동사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뭘 찾아야 되냐면 각각의 시제를 찾아가지고 채우면 돼요. 먼저 는이 들어간 동사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요. 이 여기. 그 다음에 는이 들어간 동사는 또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형용사인데 현재를 표현해. 형용사는 C와 G밖에 없는데 여기서 는이 들어간 건 아예 없네요. 그 다음에 동사 중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 중에 과거인 게 여기 E는 지금 들어갔으니까 빼고요. 우리가 A, B, D, F 4개 남았는데 이 중에 과거를 골라. 과거를 고르면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고 요것도 과거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과거죠. 4개 다 과거인데 그 중에 더는 따로 있어. 더는 여기 있죠? 그럼 B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B를 뺐으니 남은 건 A와 D와 F가 있겠죠. A와 D와 F.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인데 과거인 거. 형용사가 C와 G인데 여기와 여기죠. 그러면 C는 과거가 맞죠? 여기 들어가야죠. 아, 현재가 여기 빠른 친구가 있구나. 그럼 여기가 G가 들어가겠군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래. 리을 지금 빠진 게 A, B가 빠졌구나. 근데 B는 부르던 얼굴 A, B, C, D, E, F, G 다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뭐 답은 뭐 그냥 찾으면 되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D에 남은 F의 창에 쓰인 어미 니은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래서 D가 3번만 적절하고요. 나머지는 뭐 선지에 써 있는 말들과 우리가 찾은 기호들이 어긋나 있으니까 굳이 기호들까지 선지를 추가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찾았으면 됐죠. 요대로 집어 넣으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 시제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몇 개야? 7개죠. 요 중에 이게 있냐는 거지. 이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전부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가 하나도 없어요. 싹 다 요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를 이해할 때 이것과 이것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포인트로 갑시다. 이건 지울게요. 정리하자면 작년 수능과 작년 6월에는 각각 사피동하고 시제 문제가 나왔는데 특정한 유형이나 경향성이 있다기보다 늘상 나오는 유형이다. 근데 이 늘 나오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거는 그냥 사피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함정이 하나쯤은 더 숨어 있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틀립니다. 자, 다음 133번으로 가서 요것도 올해 육모 문제. 이거는 문법 요소 중에 지시대용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풀었던 거니까 빨리 갑시다. 여기 지시 표현은 무엇인가?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대용 표현은 무엇인가? 언급되었거나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이렇게요. 이 문제를 보면 잘못된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담화 과정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거기라는 말은 요거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언급된 말을 가리키니까 대용 표현. 그 다음에 여기라고 해놓고 여기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라고 했죠. 그리고 영선이 거기라고 한 건 똑같이 사진 속에 있는 말을 가리키니까 이것도 대용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는 접속어고요. 그 다음에
수목원은 어때라고 했더니 그래 거기가 좋겠다는 건 여길 가리키죠. 이렇게요.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F 수목원을 지시 표현이라고 했는데 아니 거기는 앞에 이미 언급된 말 가리키니까 이게 아니라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나머지는 굳이 언급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4번이 더 중요한 문제죠. 높임법이니까. 여기 잘못된 걸 고르라. 그래서 기억은 뭐 워낙 한지 얼마 안 돼서 빨리 설명할게요. 여기 이 문장이죠. 그럼 문장이 여기서 하나 끝나고요. 계시다라는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하늘, 주어는 뭐야? 이 사람이 주어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쓴 표현이 뭐뭐 있냐면 여기 있는 조사, 그 다음에 계시다라는 특수어휘가 쓰였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 계시다와 조사는 할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여. 오케이. 근데 이 뒤에 붙은 이 말은 높임이에요, 낮춤이에요? 낮춤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굴 낮추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높여야 되니까. 청자를 낮추는. 다시 말해 어떤 문장의 종결 어미는 청자를 상대하는 상대 높임으로 기능합니다. 이 경우는 상대 높임법 중에서 낮춤에 해당하는 무슨 책에 계셨구나.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 6개 중에서 무슨 체? 헤라체. 해체일 수 없잖아. 하셨구나, 요가 불가능하니까. 헤라체가 쓰였죠. 그 다음에 과일 좀 드리고 오렴. 하늘이 드리고 오다가 문장이 2개예요. 과일 좀 드려라, 그리고 와라. 과일 좀 드려라에서 드려라의 주어는 누구예요? 청자. 안 나타났어요. 와라의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다의 주어와 오다의 주어는 동일할까 다를까? 동일하겠지. 동일 인물인데 그냥 문장을 끊어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청자를 그렇다면 높였어, 낮췄어. 드리고 오렴. 따라서 이 렴이라고 하는 건 상대 높임인데 무슨 체예요? 상대 높임.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 헤라체. 왜냐면 요가 못 붙으니까. 오렴요 안 되죠? 그럼 헤라체. 이것도 헤라체고 같은 헤라체인 거죠. 그러나 드리다라는 말은 왜 쓰였을까요? 드리다. 주어는 청자예요.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드리다는 말은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할아버지는 과일 좀 드려라 라는 문장에서 주체, 객체, 상대 중에 뭐에 해당해요? 과일 좀 드려라 라는 문장에서 객체, 생략된 부사어인 할아버지께를 생각해보면 이게 객체임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이 문장에는 객체 높임, 여기는 상대 높임이 되겠고, 사실 여기를 끊어서 봐야 되니까 과일 좀 드리고 라는 말에 이미 상대 높임이 들어가 있긴 해요. 왜냐면 끊어보면 드려라거든요. 과일 좀 드려라, 그리고 와라, 이렇게. 그럼 드려라 라는 건 헤라체잖아. 그럼 상대 높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높임을 우리가 이 짧은 문장에서 상당히 많은 높임을 찾았습니다. 자, 골고루죠? 31, 32, 33, 34. 작년 6월에는 사피동, 작년 수능에는 시제, 올해 6월에는 높임. 그러면 올해 9월과 올해 수능에 뭐가 나올까?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내고 싶은 거 내겠지. 자, 우리는 준비해야죠. 넘겨서 오늘의 문제들로 가봅시다. 사동과 피동이에요. 135번부터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금 55분이니까 깔끔하게 지금 쉬고요. 5분에 정확히 10분 쉬고 저 시계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멈춰줄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갑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사동과 피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 사동은 개하다가 되고요. 피동은 어지다나 아지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통사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이 있다.
파생적 사동이 이와 같은 접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게 파생적이죠. 통사적은 이런 말을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사적 사동이 뭐뭐 개하다는 직접의 기능도 있고 간접의 기능도 지니지만 아니죠. 여기는 뭐뭐 개하다니까 오로지 간접의 기능만 지니지만 얘는 직접 그리고 간접을 동시에 의미할 수가 있다.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죠. 요거를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동 피동을 중세국어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할 만하죠. 우리는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15세기입니다. 여기 봐야 돼요. 지금 봐. 15세기는 우선 피동사가 있고, 요거를 요 색깔로 이렇게 피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달라.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피동사예요. 피동사란 무엇인가? 혹은 사동사란 무엇인가? 단순해 이와 같이 파생된 동사를 사동사 혹은 피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 그게 다야. 반면에 이와 같이 통사적으로 뭐뭐게 하다라 되면 그거를 피동사든 사동사든 그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럼 그냥 사동적 표현, 사동 표현이지 사동사는 아니야. 마찬가지 피동 표현이지 피동사는 아닌 거죠. 그럼 피동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파생됐다는 뜻이죠. 여기도 등장하죠, 곧장?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리가 없네요. 왜냐면 우리는 15세기 국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센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같은 이런 소리에는 이렇게 끝나는 능동사의 어근에는 히가 붙고요. 여기까지가 1번. 이렇게 끝나면 히를 붙여라. 그 다음 미음으로 끝나게 되면 거기다는 기를 붙여라. 여기까지가 2번이죠. 그러면 이, 히, 리, 기를 모두 썼네요. 그리고 이는 히와 기만 있구나. 히와 기. 그 다음 이는 이제 여기 2죠. 이는 히나 기가 쓰이는 음성적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 이를 쓰죠. 여기까지가 3번. 그러면 히와 기와 이가 각각 어디 쓰이는지를 구별을 해준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피동사고요. 그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여기 써있듯이 통사적 피동이죠. 같은 거예요. 통사적 피동은 보조적 연결어미인 아어와 보조동사 디다가 결합한 아디다 어디다인데 현대국어에 비해 드물게 나타났다. 없단 말은 안 했네요. 드물게 나타났다는 거죠. 참고로 당연한 말이지만 이 디다가 현대국어 뭐가 됐냐면 지다가 됐어요. 따라서 당신들이 아지다와 어지다로 알고 있는 그 말은 원래 이런 어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본동사 더하기 연결어미 아 더하기 보조동사 지다입니다. 용언이에요. 용언. 보조용언. 어미가 아니에요. 용언. 자,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라고 써있네요. 자, 먼저 요거는 근데 거의 내용을 더 봐야 돼. 여기. 자, 피동사는 이게 앞부분인데요. 이히릭이죠. 파생적 피동이에요. 그런데 모두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동문으로 만들 수 없는 능동문이 있다. 무슨 말인가? 첫째, 주어가 전혀 의지를 가지지 못해. 이런 경우에는 능동문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어가 의지가 없으면.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선지를 좀 보시면 여기서 이 말을 피동문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영수가 손잡이를 잡다입니다. 이걸 바꾸면 크로스가 돼야 되죠? 이건 내려오고요. 그럼 이건 잡히다가 돼요. 그러면 손잡이가 영수에게 잡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잘 안 쓰죠. 왜 그러냐? 방금 읽은 것처럼 얘한테 의지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사물이잖아.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연 발생적인 변화를 포함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대응규는 능동문이 없다라고 써있는데 이건 자연 발생적인 변화가 아니죠. 그럼 이거 어때요? 진수가 칭찬 들었다. 바꿔보세요. 크로스 시켜봐. 어떻게 돼요? 칭찬이 진수에게 들었다는 들리었다. 듣다의 피동은 들리다죠. 내 귀에 들리다. 피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안 한다고 했으니 5번 선지는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건 어때요? 갑자기 구름이 거치다. 그러면 구름이가 주어고요. 여긴 뭐가 없어요. 목적어도 여기 없잖아. 여기도 목적어 있는데 여긴 없잖아. 구름이니까 그냥. 그리고 거치다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로스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내려왔을 테니까 올라가 보자고요. 거치다에 접사 히를 제거하면 걷다가 되고요. 여기는 구름을 목적어 여기 쓰이고요. 여기 누구냐는 거죠. 누가 구름을 걷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이거죠. 따라서 없다. 원래는 거치다라는 능동사가 피동사가 있지만 능동문으로 도로 돌릴 수는 없는 셈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2번도 풀이의 의지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풀이 염소에게 열심히 뜯겼다. 풀이 의지를 가지고 염소에게 뜯기는 일은 불가능해. 왜냐면 풀이란 건 원래 의지가 없는 거니까 2번도 올바른 선지. 그 다음 이것도 날씨가 풀렸다는 풀리다 니까요.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풀다겠죠. 그 다음에 날씨를이 되겠고요.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누군가가 날씨를 풀어야 돼. 누가 풀어요? 자연 발생적인 변화라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선지에도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피동이 안 되는 경우를 이 지문은 두 개로 딱 잘라서 말해준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변화를 포함한 경우랑 주체가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눠서 설명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136번인데요. 다돈의 기본형은 닷다이고 그 다음에 두푼이의 기본형은 둡다이다. 자, 한번 봅시다. 병에 물이 넘치며 다돈 잎이 열어늘 뒤에 뜻이 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이 닿다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닫은 문을 다돈문이라고 한 겁니다. 기본형은 닫다예요. 그러면 우리의 조건이 뭐였냐면 앞말이 이렇게 디귿으로 끝났어. 그러면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쓰라고 했느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뒤에는 히를 쓰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디귿으로 끝났으니 이 뒤에 이제 히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닷 더하기 히가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여기 동문이 도로 이거. 그럼 여기도 이 상태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닷. 여기다 안 쓸게요. 이쪽에 쓸게요. 닷 더하기 히 더하기 고. 이게 여기 들어가겠죠. 앞에가 디귿으로 끝났을 때는 히를 쓰려면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비 같은 경우에는 두푼이니까 기본형이 두대라며. 그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간이 두피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어간을 두피라고 써야 되겠지. 덮이고인데 어간이 둡. 이거는 히는 피동이죠. 덮어진 거니까. 그럼 피읍으로 끝났을 때는 여기다가 접사를 뭘 쓰느냐? 앞에 조건에서 찾아봐야죠. 조건 첫 번째가 이걸로 끝날 때. 조건 두 번째가 이걸로 끝날 때. 조건 세 번째는 얘와 얘가. 얘나 얘 말고 나머지 경우에는 이를 쓴다고 했으니 이 경우는 뭘 써야 돼요? 이를 써야 돼. 아니. 여기다가 이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두, 이, 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선지를 고르면 되죠. 이거는 축약이 일어나니까 얘가 맞겠고요.
이거는 연철만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 4번 선지가 답이 되겠죠. 현대어 문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 속에는 이미 다 써 있으니까 지문 속에 써 있는 1, 2, 3의 경우를 분리해서 찾을 수만 있으면 풀 수 있으니 이 문제는 사실 문제의 한 80%는 비문학이죠. 나머지 20%는 어간과 어미, 연철 이 정도만 알면 풀 수는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간을 모르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어간은 알아야지. 자, 그 다음 137번. 요거는 단수한 문제니까 이제 시켜봐야죠. 지난 4일 동안 나는 한 번도 문제풀이를 질문받은 적이 없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손 들어봐요. 없어요? 다 물어봤어요? 4일 내내 나는 4번, 오늘 전까지 3일 동안 3번 이상으로 질문 받았다. 손 들어봐요. 서현이, 동찬이. 너도 왜 물어본 것 같은데? 계속? 앞에 앉아있으니까. 성환은? 봅시다.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쭉 해서 사동문과 주어, 동작주, 보조용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사동으로 만들어 봐요. 사동으로 만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새 주어가 필요합니다. 또 모든 새 주어를 나로 하겠습니다. 기억을 사동으로 만들어 봐요. 여기가 르리 되죠? 입학시켰다 혹은 입학하게 됐다. 이렇게 되겠죠? 개하다가 들어가니까. 따라서 통사적 사동이 가능합니다. 파생적 사동은 돼요?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파생적이니까. 안 되잖아요. 입학하이다, 입학하히다, 입학하리다, 입학하키다, 하우다, 하구다, 합추다 다 안 되니까. 통사적 사동만 가능한 거죠. 이 문장은. 따라서 막내가라는 주어는 분명 이거죠. 원래 주어였는데 뭐가 됐냐면 목적어가 됐어요. 이 문장도 해봐요. 마찬가지. 가게 한다. 현재 시니까요. 그러면 철수 가가 철수 르리 됐으니 똑같이 얘도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었죠. 이건요. 내가로 시작해야지. 내가 영희에게 자전거를 타게 한다. 타게 한다죠. 태우다도 있어요. 타다의 사동은 태우다죠. 타게 하는 거니까. 타게 하다도 있고. 따라서 이거는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둘 다 가능해. 나머지는 통사적만 되죠. 파생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영희가가 주어였는데 영희에게가 됐으니 부사어가 됐다. 이런 점이죠. 맨 밑에 거는요. 내가 정지하게 했다. 따라서 역시 차르는 똑같이 주어에서 목적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장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주어. 무슨 소리야?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인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사동문 만들면 부사어는 각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 됐죠? 안 되고요. 사동문에서는 동작주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야기를 시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봐. 이거 중요해. 잘 봐요. 우선 이 표현은 동작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은의 사동문이 애초에 뭐예요? 니은의 사동문. 내가 철수를 도서관에 가게 한다. 그러면 가다란 동작을 누가 하느냐? 인데 잘 봐요. 이 문장에서 동작주는 누구예요? 맞아요. 사동문을 떠올려봐. 내가 철수를 도서관에 가게 한다. 에서 동작주는 누구예요? 이걸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돼요. 내가 철수를 도서관에 가게 한다. 에서 동작주는 누구예요? 나예요. 동작은 뭐예요? 가는 게 아니고 가게 하는 동작이에요. 그럼 가는 동작의 동작주도 나예요? 아니면 그건 여전히 철수예요?
내가 철수를 도서관에 가게 한다. 가는 동작의 동작주는 누구야? 철수죠. 그러면 나와 철수는 같은 동작을 해? 아니야. 아니잖아. 철수는 가는 동작을 하고 나는 가게끔 시키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서 이 문장은, 이 선지는 애초에 처음에 사동문에서는이 함정이야. 여기가 함정이에요. 그냥 동작주가 아니라 니은의 사동문의 동작주예요. 그럼 그 동작주는 사건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야기되도록 시키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여기 함정은 여기 있어요. 사동문. 니은 말고 니은의 사동문에서.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 동작주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동작주. 동작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애초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4번. 니은 디귿은 어미, 개에 보조용은 하다가 붙은 개하다나 접사인 시키다 등을 활용하여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다. 개하다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4번 선지에서 이 부분을 지워요. 이만큼을 지워버려. 이걸 넣으면 논리적으로 이 문제에 정답이 두 개가 생겨요. 딱 이만큼만 지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우세요. 이만큼만.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5번. 디귿과 리을을 사동문 만들면 각 문장은 모두 부사어가 있는 문장이 된다. 리을은 사동문 만들어도 부사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5번은 답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인데 피동인데요. 앞부분은 우리 아는 얘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A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 이게 재밌어요. 피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피동 전미사는 하다와는 결합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방금 했어요. 입학하다. 그 입학하게 시키다지 하이다, 하히다, 하리다, 하우다, 하우다 다 안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있어요. 주다, 받다, 사와같이 혜택을 주거나 혜택을 받음 이런 동사의 대부분과 피동전미사는 마찬가지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을 해봐요. 주다의 사동을 만들어봐. 주이다, 주이다, 줄이다, 죽이다, 주우다, 주구다, 주추다 다 안 됩니다. 혜택을 주고받을 때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걸 몰라도 내가 지금 하듯이 이히, 리기, 우구추를 다 붙여봐도 되긴 되죠. 금방 알 수는 있지. 다음 또 있어요. 싸우다, 결혼하와 같이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의미가 충족이 되는 동사와도 피동은 결합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어간이 이로 끝나는 동사나 사동사와도 피동전미사는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간이 이로 끝나면 결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하다와 결합 안에, 혜택을 주고받는 거 안에, 둘 이상인 복수가 필요한 거 안에, 이 모음 끝나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읽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요 다음도 볼만한데 그건 좀 이따 우리가 기회 되면 보고. 자, 요걸 보겠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웃기다는 여기까지 어간이죠. 2로 끝났어요. 사동사이면서 2로 끝났으니까 피동과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기히다, 웃기리다, 웃기키다, 웃기구다 다 웃기이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는 차를 팔았다는 혜택을 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피동과 결합하지 않는다. 팔았다의 피동을 만들어 보면 돼야 안 돼요. 전미사를 붙여봐요. 팔았다의 전미사. 팔리 얻다, 팔렸다.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팔다라는 건 혜택을 주는 의미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 돈을 받으니까 돈 받고 팔죠. 자, 답은 2번이겠네. 3번 파도가 바위를 때리다. 2로 끝났죠. 때리이다, 때리히다, 때리리다, 때리키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엄마와 닮았다는 의미 두 명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충족이 되므로 닮아이다, 닮아히다, 닮아리다, 닮아기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따져서 답을 골라야죠. 5번 공부하다 하다 안 되는 거 우리가 확인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선지가 답인데 다만 피동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준 게 재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도 봐야 되는데 139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 내용이 쭉 써 있는데요. 안 봐도 되니까 그냥 풀겠습니다. 자, 이거는 책임이 질문. 기억, 그는 손을 고양이에게 긁혔다. 이거 사동이야, 피동이야? 피동, 긁어진 거니까요. 긁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능동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능동으로 돌리면 크로스로 내려왔을 테니까 어떻게 돼요? 고양이 가 그의 손을 그 다음 긁다의 과거형인 긁었다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니은 어떻게 돼요? 니은은 능동으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한 거죠. 풀었다. 날씨를. 근데 여기로 나올 말이 없기 때문에 니은은 아예 피동이 불가능한 거죠. 디귿은 피동입니다. 능동으로 만들어봐요. 그렇죠. 동생 한태가 주어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영호의 영호의 책을은 목적어가 되고 빼앗겼다는 뺏었다가 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크로스가 안 생겨요. 동생 한테는 부사어니까 여기도 부사어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부사어니까 올라가서 동생 이라는 문장이 성립은 주어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책을이에요. 그 다음에 빼앗았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 목적어가 위에서도 목적어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문장이죠. 이거는 만들어봐요. 다시 능동으로. 미음. 그럼 질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요 문장이 의미가 두 개다. 혹은 세 개다 뭐 등등. 중의적이다? 아니다. OX. 이게 헷갈리죠? 이런 거 어때요? 사과와 배를 3개 주었다. 사과와 배를 3개 주었다 그러면 그건 중의문이에요. 왜냐면 사과 몇 개, 배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 마찬가지예요. 두 아이가 책을 한 권 읽었어. 그러면 이 두 아이들은 한 권씩 읽어서 2권 읽은 건가요? 아니면 같은 책을 나란히 앉아가지고 읽은 걸까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한 권씩 읽으면 2권이고요. 나란히 읽었으면 1권이겠죠. 총 1권. 그러니까 이건 중의문이 돼요. 그 다음에 미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러면 보기 선지들을 보면 고양이가 긁었다이며 기억은 목적어를 가진 거죠. 목적어. 니을 바꾸면 무엇인가가 날씨를 풀었다이므로 능동문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디귿 3번 동생이 책을 빼앗았다가 되는데 주어가 능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무슨 말이야? 피동문의 주어 영호 피동문의 주어는 영호는이죠. 영호는 뺏긴 거죠. 그럼 능동문에서는 동생이 영호의 책을 빼앗은 겁니다. 그럼 선지에서는 동생이 책을 빼앗다로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부사어 여기 있죠. 그러면 영호라는 주어가 여기서 부사어가 된 셈이 영호의 책이 아니라 영호한테라고 했고 이 문맥은 의미상 문제가 없으니까 3번도 올바른 선지. 4번 중의문 얘기했고요. 5번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로 피동문과 능동문의 부정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인데 아니 잘못 바꿨죠. 여기는 안 왔던데 올라가서는 왜 갑자기 이게 돼요? 안 왔다면 그냥 안타로 안 왔다로 올라가야지 안 왔다가 지멋대로 못했다로 바뀌면 어떡해. 그래서 5번 선지는 부정문의 양상이 달라진 건 맞지만 애초에 잘못 바꿨죠. 그렇게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피동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재호야
141번을 하겠습니다. 141번. 140번도 풀어야 되는데, 아니, 140번도 중요한 거. 아니야. 자, 피동과 사동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고요. 이렇게 나와요. 바다가 보였다. 신분증을 보였다.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돌지 마. 눈 떠요. 눈 떠. 자, 보세요. 사동, 피동은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냐면, 개하다와 어지다로 하면 된댔어. 그러면 위에서부터. 피동, 맞아요? 밑에 거는요? 피동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사동이라고 써있어. 사동이야, 피동이야? 피동. 그럼 틀렸네. 그렇죠. 그럼 답이 1번. 너무 쉬운데? 피동이에요. 어느 게 맞아? 1번. 그럼 피동이 맞지. 요런 식으로 말해보세요. 네가 여기를. 이 책을 두 가지로 말해봐. 이렇게. 1개. 또 1번. 어느 게 맞아? 1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없게 했다. 과거시니까. 또 이거를 안 해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버벅대요. 원래 안 해보면. 많이 해보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없게 하다면 나머지는 이렇게 어지다나 아지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어버지다죠. 없게 하다 업어졌다. 없게 했다 업어졌다. 그럼 이건 업어진 거잖아요. 엄마 등에 업어졌다. 없게 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숙달을 해봐야 돼. 이것도 해봐요. 두 개로. 없게. 또 업어져. 어느 게 맞아? 없게. 이것도 해봐. 들게. 들게 했다. 또 들어져. 어느 게 맞아? 들어져. 들어졌다. 피동. 요거 들게. 또 들어져. 어느 게 맞아? 들게. 그렇죠. 사동. 요거 안게. 또 안아져. 어느 게 맞아? 그는 조국의 품에 안게 했다. 그는 조국의 품에 안아졌다. 어느 게 맞아? 안아져. 안아진 게 맞죠. 피동. 요거 안게. 안게 하다. 또 안아져. 안아졌다. 어느 게 맞아? 안게. 안게 한 꽃다발을 안게 한 거죠. 빨리 해보면, 아니 많이 해보면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틀릴 리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틀리지 않아요. 숙달의 문제인 거지 절대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145번. 145번이에요. 동찬스 많이 물어본 패스하자. 그 다음에 야, 너 이름이 뭐지? 임민섭이. 민섭이. 그래, 민섭이. H1번 민섭이. 민섭. 이 문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릿수 얘기입니다. 사동, 피동과 연계해서 자릿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게 서술어예요. 주어는 항상 나라고 할 거예요. 사동으로 만들면. 요거 사동으로 요 밑에 사동이 있네.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라고 써 있어. 이 경우에 서술어의 자릿수는 몇 자리예요? 몇 자리 서술어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주어는 뭐예요? 얼음. 좋아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없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없어.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지. 그죠? 아니, 너 계속 해야 돼. 여기 서술 이거거든요? 주어 누구예요? 아이들. 좋아요. 필요한 거 또 있어요? 얼음. 좋아요. 이건 되겠지? 없어도? 그러면 두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서술어 뭐예요?
보았다죠. 서술어. 누가요? 사람. 주어. 필요하겠죠. 두 자리 조정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동이야 피동이야? 기도. 두 개로 만들어봐. 만들어서 말해봐 그냥. 앞서 얘 한 것처럼. 보게 했다. 또 보여지다. 보아졌다. 보여지다면 틀려요.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보여지다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죠. 왜 틀려요? 애초에 보다란 원형이 있고 여기 피동이 보이다예요. 접사 있었잖아. 그 다음에 이다 피동을 접사를 안 쓰고 이렇게 만들어도 피동이에요. 아지다나 어지다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보 더하기 접사 이 더하기 이게 음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접사도 썼고 보조용도 썼으니까 두 번 쓰면 안 된다고요. 이게 축약해서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표현이고. 그래서 보아졌다. 그럼 보아졌다면 사동이야 피동이야? 개하다가 사동이고 아지다 어지다 피동이고. 그래서 산이 보아졌다. 이것도 필요 없고 필요 없죠.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 1번부터 시작해서 자, 이거는 주동, 사동, 능동, 피동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피동. 그 다음에 리을은 피동. 이렇게 일단 답이 2번, 4번밖에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자릿수는 이거는 한 자리, 이건 두 자리니까 같다란 말 틀리고요. 자릿수가 서로 같다. 같은가요? 앞에 보면 이거는 하나, 둘. 요거는 하나. 그러면 답이 없는데? 같다란 말도 틀리죠? 뭐야? 왜 답이 없어? 들은 거야? 기억, 여기 기억이군요. 기억은 피동문이며 리을이 아니네. 그럼 기억은 피동문이며 이건 맞았어. 그 다음에 리을과 같다. 갑자기 리을이에요. 기억은 피동문이니까 자릿수는 하나. 리을도 자릿수가 하나. 그러면 자릿수가 같은 건 맞네.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142번이었구나. 이런 145번 물어보라는 145번, 5번. 요거 해야 돼. 이것도 민섭씨 해보세요. 기억의 맨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1번 보세요. 칠판 보시고 민섭 사동이야 피동이야? 기도. 두 개를 만들어봐. 보아지다. 아니죠. 개하다냐 아지다냐 어지다냐? 개하다 붙이면 보아지다. 보게 해주었다. 그렇죠. 보게 해주었다. 아지다 어지다 붙이면 보아져 주었다. 이렇게 많이 해봐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보게 해주었다니까 사동이죠. 이거는 사동. 그다음 이거 어때요? 하늘이 두 개로 만들어봐. 하늘이 아니 두 개 그냥 원형이 뭐야? 이거 기본형이 뭐야?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형의 어간 뒤에다가 붙이는 거죠. 어느 게 맞아요? 보여지다. 맞죠? 보아지다지. 보여지다가 아니고 보여지다 틀린다니까. 따라서 이건 피동. 계속해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해야죠. 해야지 되지. 요거 두 개로 만들어봐요. 이거는 일단 패스. 요거부터. 요거 두 개. 잡게 하다 또. 계속 해야 돼. 잡게 하다 또. 잡을 붙이면 뭘 붙여? 잡아. 잡아지다. 왜 자꾸 히를 넣냐는 거야. 히를 넣으면 안 되지. 히는 접사니까.
잡에서 출발해. 잡게 하다, 잡아지다. 그러면 은행의 토지를 담보로 잡게 한 거야, 잡아진 거야? 잡게 한 거죠. 때문에 이건 사동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동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잡게 한 거죠. 그럼 밑에 거는 마사를 2개 해봐. 여기 이렇게 잡으로 시작해서 잡아주다. 아니지 위에 거부터 잡게 하다. 잡게 해 있는 밑에 거는 아니 히를 쓰면 안 된다니까. 히는 접사니까 잡아져 잡만 붙이면 돼. 앞에 잡만 원형의 어간만 잡게 해 있는 잡아져 있는 어느 게 맞아요? 맞아 이건 피동이야. 뭐가 달라요? 위에 거는 은행의 토지를 이제 내가 돈을 빌려야 돼.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봐 은행 내 토지 담보로 잡아 하고 시킨 거죠. 그리고 돈 내놔 이거예요. 밑에 거는 뭐예요? 이미 그 과정이 끝났어. 은행이 내 토지를 잡고 있어. 내 거 아니야 이제. 내 거지만 은행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이 내 토지를 담보로 잡는 동작을 나는 당한 셈이 됐어. 그러니까 토지가 잡혀 있는 거죠. 이 문장은 어려워요. 토지를 잡히다와 토지가 잡히다죠. 토지를 잡히다는 건 토지를 잡게 한 거고요. 토지가 잡히다는 건 토지가 잡아져 있는 상황.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 문장은 2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원래 말이 뭐겠어? 배가 부르다야. 부르다를 가지고 2개 만들어봐. 여기만 보고 만들어봐. 부르 뭐야? 부르게 하다. 그 다음은 불러지다. 배가 불러지다. 그러면 배만 부르게 하는 거야? 배만 불러지는 거야? 불러지게 한다고? 합치면 어떻게 해? 부르게 하다, 불러지다. 배만 부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동. 여기 밑에 거는 시상식에서 내 이름이 불렸어. 내 이름이 부르게 한 거야? 내 이름이 불러진 거야? 불려 안 된다니까? 불러지다. 불려는 네가 이미 들어간 거라서 안 돼요. 그래서 피동. 이거는 2개로 만들어봐. 네가 이제. 오케이. 또 업어지다. 업게 하다 업어지다. 따라서 이건 업게 하는 거야, 업어지는 거야? 업게 하는 거죠. 밑에 거는요. 여기는 업게 한 거야, 업어진 거야? 업게 한 채. 어린애가 엄마의 등에 업게 한 채. 업어진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피동. 쌤 다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가 틀려요. 여기를 봅시다. 2번 보면 자전거가 논길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지나갔다. 흙먼지를 날게 한 거야? 흙먼지를 날아진 거야? 아무나 말해보세요. 흙먼지를 날게 해서 흙먼지를 날아줬어. 흙먼지를 날게 했죠. 자전거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날리니까. 밑에 거는요.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 그럼 꽃가루가 날게 한 거야? 꽃가루가 날아지는 거야? 꽃가루가 날게 해. 꽃가루가 날아져. 날아져요. 이건 피동이에요. 쌤 진짜 답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까 작년 육모의 함정이 뭐랬죠? 보음, 이의어를 보는 거랬지. 5개 중에 요거를 보세요. 이거는 무슨 부르다야? 이건 무슨 부르다예요? 전혀 상관없는 답.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답은 4. 사피동은 완벽합니다. 근데 일단 4번 찾았어요? 근데 한 가지 함정이 또 있어. 봐봐. 여기 흙먼지를 날리는 건 날리다의 뜻은 날다의 뜻은 그대로예요. 무언가를 공중에 띄워서 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날리다. 여기 흙먼지를 날리다. 떠서 날죠. 돈을 날리다는 건 사동일까요? 피동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돈을 날린다.
아무것도. 그건 그냥 독립된 단어. 전혀 상관없어. 두 번째. 그렇다면 주먹을 날리다는 사동일까요? 피동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주먹을 날리다. 주먹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내 몸에 붙어 있죠. 나는 여기 있잖아. 이것도 돈을 날리다와 마찬가지. 사동도 피동도 아닙니다. 주먹을 날게 하는 게 아니야. 주먹을 날게 하려면 끊어서 떼가지고 집어 던져야 돼. 그러면 날겠지. 로켓 주먹 발사 이거면 날겠지. 그게 아니야.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려워요. 깃발을 날리다. 사동일까? 피동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깃발을 날리다. 난 힌트를 줬어요.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깃발이 깃대에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깃발을 날리다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날아갔어. 그럼 그건 날린 게 맞죠. 공중에 띄웠으니까 이제.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자, 넘어가서 147번은 풀 수는 있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에 보였다, 보인다, 보였다의 밑줄이 원래 있어요. 뭐 밑줄 없어도 풀 수는 있죠. 높임법으로 갈 겁니다. 높임법 풀 거야. 156번 잠깐 볼까요? 156번 풀 건 아니고 보기 첫째 줄에 보면 높임법은 높임의 계상에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계상입니다. 계상. 166번 첫 줄, 보기 첫 줄. 166번 보기 첫 줄, 복작이 아니고 동작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151번 볼게요. 151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임법 문제를 시간 되는 데까지 풀다가 끝나면 마칠 거고요. 따로 보충을 해서 문제 피드백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답은 내가 해줄 테니까 질문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아, 그리고 뒤에 국어사랑 의문은 그 챕터 구분은 안 했어요. 그냥 40문제씩 실어놨고요. 똑같이 좀 흥미롭고 좀 고난도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보면 좋겠고 나중에 질답하러 오면 됩니다. 자, 민섭이 물어봤지? 미승민, 크게 말해 잘 안 들리니까 멀어서. 이 문장에서 높임법이 쓰였어? 쓰였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그럼 이거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 쓰였어?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하고 있으니까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민아, 여기에는 높임이 어디 쓰였어? 깨서 또 여기서 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요가 쓰였습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시는 뭐예요? 주체 높임. 이 깨서도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 문장의 주인. 이건 물어봐. 승민아, 이 문장의 서술어가 이거거든. 식사하셨죠의 주인이 누구예요? 식사하신 사람이 누구야? 따라서 이 사람이 주어이므로 이것도 주체 높임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식사하셨지요? 이거는 마찬가지 청자를 높이는 거야. 그럼 이 말의 청자가 누구야? 어머니. 그러면 이 문장에 쓰인 세 개의 높임은 그 대상이 모두 동일하다. OX. 그러면 이제 O가 되는 거죠. 다 어머니니까. 흥미로운 문장이죠. 다 어머니예요. 결과적으로.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 모두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알아서 차려 먹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걱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은 누구야? 어머니. 그래서 이만큼의 주어는 저랑 다르다. 여기에 주어는 저이지만
여기에 주어는 어머니라서 주어가 다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써 있는 이 부분은 주체 높임이 되겠네요. 이것도 똑같이. 그 다음에 돼요 할 때 요는 상대 높임인데 여기서도 청자는 엄마니까 똑같이 또 디귿에 쓰인 높임은 이 부분은 아예 높임 여기는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임의 대상이 모두 동일합니다. 우연히.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높임법에 해당하는 어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높임법 중에서 낮춤에 해당하죠. 높임법 안에 높임과 낮춤이 있는 거지. 이 경우에는 높임법 중에서 낮춤. 자기를 낮춰서 상대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할아버지 뵈러 내려갈 예정인데 같이 가도록 하자. 할아버지 뵈러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야, 승민아? 할아버지를 뵈러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 뵈다와 내려가다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어머니죠. 우리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여기까지는 엄마만 주어야. 근데 이 부분의 주어는 그럼 누구예요? 아들과 엄마. 복수가 되는 거죠. 이제 청유형 문장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동생이라면 뵈러라고 하지 않고 보러라고 했겠죠. 근데 뵈러를 쓴 것은 그 사람의 할아버지니까 다시 말해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체와 객체를 알면 높임은 쉽게 알 수 있죠. 문제는 그 문장 소문 분석을 못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아들, 죄송해요 엄마 공부해야 돼요. 시험 얼마 남았지? 그럼 할아버지가 아쉬워할 테니 전화를 드리도록 하렴. 마지막 질문 승민. 아쉬워하다의 주어 주체하고요. 전화를 드리는 주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할아버지고 드리는 건 누구야? 그러면 5번 선지를 볼게요. 미음은 깨서와 드리도록을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써있지만 깨서는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쉬워하시니까. 근데 드리도록에 드리다는 드리는 사람 주체가 누구야? 그렇지. 드리도록의 주체는 나고요. 그리고 드리도록을 쓴 이유는 할아버지가 객체라서 드리도록을 쓴 거지. 때문에 5번 선지는 주체인 할아버지라는 말도 틀렸고, 따라서 객체 높임을 썼으니 높였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다 틀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높임법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랑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찾느라 바빠요. 거꾸로 말하면 문장 성분만 똑바로 알면 높임법은 그 다음 부분. 근데 높임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정작 높임법 문제가 어려운 것은 높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장 성분을 못 찾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요. 155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지문 읽고 풀면 되니까 155번 뒤에 페이지는 다 쉬운 문제고 시간문상 우리가 66쪽에 요거를 좀 이 문제를 꼭 해야 돼. 너희들이 그냥 틀리는 거라. 66쪽에 16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두 문제만 풀 건데 164번 하고요. 167번 풀고 수업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 괜히 다 만들었나? 자, 보세요. 우리가 절대 시제라고 하는 게 있고 상대 시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절대 기준시라는 말이 있고요.
과거시가 아닌 아는 문장의 사건시로 잡는 것을 상대기준시라는 말을 써요. 그럼 그냥 절대시제는 그냥 시제예요. 절대시제는 절대란 말을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시제예요. 일반적인 시제. 그리고 상대시제는 무엇인가? 그 문장의 맨 마지막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을 따지는 걸 상대시제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봐. 형이 와서 내가 읽는 책을 빼앗아 갔다. 갔다라는 건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거, 이것도 과거, 이것도 과거란 얘기예요.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이게 절대 시제. 마지막 서술어 하나로 전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빼앗아 간 시점을 생각해봐. 빼앗아 간 시점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 행동은 그 시점 기준으로 볼 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빼앗아 가는 시점 기준. 현재죠. 읽고 있었으니까. 읽는 책이니까. 그 시점에서 읽고 있었다고. 동시에. 그러니까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빼앗아 간 시점 기준 어느 시제야? 온 일이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읽는 일과 빼앗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따라서 절대도 과거고 상대도 과거지만 이건 절대는 과거지만 상대는 현재인 시제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빌려달라고 한다. 현재예요. 현재. 이것도 현재고 이것도 현재일 거야. 그런데 빌려달라고 하는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보자면 이건 현재가 맞아. 상대 시제. 하지만 이거는 상대 시제 과거로 봐야죠. 저 동작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빌려달라는 동작보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쭉 써 있어요. 문제로 그냥 바로 갑니다. 아, 이걸 좀 볼까요? 마음이 즐겁다. 현재. 이것도 현재. 즐거웠다. 과거. 이것도 과거. 하지만 즐거웠다라는 시점 기준으로는 그때 음악을 듣고 있었으니 이거는 상대 시제 현재, 절대 시제 과거. 이렇게 되겠죠. 아, 그리고 이런 거. 지구는 태양을 돈다. 이 말이 재밌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려면 어디까지나 논리야. 잘 봐. 이게 되려면 이러한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근데 과거에 돌았지만 돌지 않는다? 또는 지금은 돌지만 미래엔 돌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다시 말해 쟤는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요. 그냥 늘 거기에 존재해. 그 상태로. 자, 그래서 164번을 볼 텐데요. 틀린 걸 찾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 물론 과거지만 상대 시제 현재. 붐비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거지만 마찬가지 상대 시제 현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지만 이건 어때요? 상대 시제로 따졌을 때 과거야 현재야. 빌려온 책을 반납하지 못했어. 그럼 빌리는 동작은 반납한 못한 동작 기준으로 더 과거예요? 같이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더 과거죠. 빌려온 거니까. 과거이고 상대 시로 따져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겠다는 미래죠. 아름다운도 아직 안 피었으니까 미래일 거야. 그러나 피는 시점 기준으로 아름다운 건 그때 아름다울 거니까 상대 시로 따지면 현재입니다. 피는 시점 기준으로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혼날 거라 생각했다. 물론 생각한 거니까 과거예요. 어제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나 생각한 시점 기준으로 학교애가 혼나는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시제 미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5번 선지에서 과거란 말이 써 있으니 이게 잘못된 선지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자. 167번. 한 문제만 지금 풀어봐요. Right now. 빨리 풀고 밥 먹자. 이번엔 과거 시제 현음을 하면 2개 쓰여 있는 거.
찾았죠? 먼저 기억. 7번 볼까요? 살았었다. 이 두 개의 과거 시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단절성을 강조하죠. 1번은 올바른 선지. 다음 2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하지만 확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올바른 선지. 3번.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무척 바빴다. 잠깐, 이거는 딴 걸 생각해봐야 돼. 와, 저 사람 봐. 잘생겼다. 잘생겼다의 시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죠. 그러나 지금도 잘생겨 있잖아. 딱히 과거랑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잘생겼다는 실질적으로는 현재 시제인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냐라는 게 디귿의 주장이지만 디귿은 아침에 바빴고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바빴던 게 아침이지 지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어때요?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거고요. 5번은 어때요? 오다가 보니까 다른 반은 벌써 밥을 먹었던데요. 먹었던데요. 미음이 뭐냐면 해당 동작이 이미 완료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반문 문제가 끝났죠. 그래서 5번도 올바른 선지. 3번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꽃이 피어 있었다. 이런 것이 동작이 끝난 상태로 지속되는 중임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문제를 다 풀면 4일 동안, 방학 4일 동안 170문제를 푼 거야. 대단한 겁니다. 고생했고 문법 잘해서 자신의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 안녕. 정지할까요?